사연은 갈수록 무서운 아내랍니다. 갈수록 무서운 아내. 정답이 뭘까요? 왜 무서운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겨낼까요? 과연 김창욱 선생님은 답이 있을까요? 그게 단가요, 사연? 사연이 달아서 더 무섭습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일 겁에 질린 사람을 찾아. 제일 겁에 질린 사람을 찾아.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아내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는 않으신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사람의 작은 행동이나 말을 듣고 그거를 또 그대로 딱 그냥 해줘요 또.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안 했을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오늘 옷 입는 것도 이거 입어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입고 오고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변하는 게 이게 정상인 건지. 근데 그 말투가 어때요? 이거 입어라고 할 때 그 말투. 약간 단호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제 좀 말을 하기 전에 손이 먼저 올라오고 이제 갈수록. 자켓 들고 이렇게 이거 입어예요? 아니면은 바로 아 이거 돼?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아니, 근데 장난을 이제 이게 집사람이 뭐 저한테 뭐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절대 안 근데 선생님이 생각.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더 무서울 때가 있긴 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변하는 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메뉴 같은 거는 저녁 메뉴는 나 이거 좀 먹고 싶은데 의견을 내세요. 아니면은 이거 먹. 음식은 제가 집에서 다 합니다. 네.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꼭두각시처럼. 아니요, 그거는 이제 원래 음식하는 걸 좋아하시는 좋아하고 거예요? 해서 예. 이제 항상 아내분이 혹시 워킹맘이세요? 아, 아니면- 예, 워킹맘. 아 일도 하시고 예, 같이. 아, 예. 그럼 혹시 수입이 조금 여기 아내 쪽이 더 이렇게 답이 나왔네. 드디어 답을 찾았네.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은행 다니고 있어요. 아, 은행 다니고. 아 금융권이면 뭐 따라야지. 근데 저희 신랑이 쥐꾸져요. 제가 손이 간다는 건 우쟁이. 그러니까 유머도 많고, 아, 이트도 많고, 근데 그렇게 말을 내뱉을 때 뭐 좀 황당한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제가 조금 일 말고는 다 허당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나 이런 거를 뭐 우리 뭐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둥, 친정 엄마한테 얘기한다는 둥, 시어머니한테 이른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약간 하거든요. 협박을 하시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도 모르게 막. 근데 장난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해요. 오케이. 뭐라고요? 진짜. 그걸 실행을 하신다고요? 그걸 실행을 하신다고요? 막 사진도 찍어가지고. 약간 맞을만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선을 넘은 장난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거는 피해자한테 선생님이 할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한테. 아내가 할 얘기지. 그걸 본인이 뭐 나는 손 안 넘었다 이거는. 그러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손찌검을 먼저 하시는. 그렇죠. 약간 이제 오래 살아서 좀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먼저 눈치를 주거든요. 제가. 사전 제안을 하시는 네. 그리고 막 지금 돌아좀 이렇게 다리를 제가 이렇게 딱 한다던가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진짜 잘 나올 거야. 이 스커트 되게. 나 이러고 있는다고 이쁘게. 아니, 그거 아니고. 오빠, 지금 나한테 맞는다고 하지 말고 맞을 짓을 하지 마. 알았지? 충분하잖아. 약간 이제 신랑은 업된 스타일이고요. 저는 좀 약간 그래서 조금 조율이 돼요. 그래서 사실 신랑 덕분에 저도 많이 밝아졌어요. 남편분의 직업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냥 회사요? 회사에서도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네. 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남자가 나이가 먹고 자식이나 아내한테 유머 조크를 한다는 건 네.
그건 진짜 극상에 좋은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의 핵심은 아버지가 엄마한테 조크를 하고 집안에서 엄마가 막 이 새끼 죽일까 봐 좀 오히려 예. 돼. 아니 그러는 거를 자녀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인데. 행복한 거야. 그리고 한국의 아버지와 남자와 아내들이 가장 저는 우리가 결핍된 게 유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뭐 와이프한테 막 후후 막 이러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꿈꾸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안에 자고 있을 때 되게 굴욕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맞죠? 진짜 그거예요. 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되게 좋은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헉, 우리 애가 밖에서 그래요? 우리 애가 웃겨요? 밖에서? 왜 애가 집에서 안 웃겼겠어요? 엄마가 방울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엄마가 밥 먹을 때 밥만 처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기질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환경이 돼야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남편도 다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했을 때 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지를 다 알잖아요. 회사원인데 뭐 사장님 결제합시오. 이거 눈치가 있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지켜야 할 건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되게 나이가 먹었는데 동심이 있네? 그래야 놀려고 하지. 저 사람은 나이도 먹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그냥.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 방은 항상 열려 있어. 항상 와. 아무도 안 가요. 열려 있다는데. 누가 가요? 안 가지. 근데 남편분은 어쩌면 그 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스테이지와 런웨이가 있었을 때 거기서 펼치고 살았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에서 딱 막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못하니까 이걸 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내. 그리고 이제 40대신가요? 50? 그러면 50대인데도 일단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전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모든 어린아이들은 웃기고 잘 웃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안 웃고 웃기지 않는 어른이 생기죠. 왜? 삶은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곤란한 일들이 많으니까 나는 웃을 힘도 없고 웃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진지하다 진중해지다가 심각해져 버린 거죠. 맞아. 심각해져 다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심각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서 우리가 주위를 살펴야 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좋은 환경으로 가도 계속 위기를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는 네.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잃을 게 없어서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뭐가 생기면 잃을까 봐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소중한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래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난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전에는 뭐 그게 없었으니까 없으면 그냥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전에 나 이렇게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환경은 더 나아졌지만 진지하다가 진중해지다가 심각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웃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저씨들이 되면 강연할 때 이렇게 유머 던지면 이렇게 웃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웃는다는 게 무슨 웃기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자세와 태도와 방식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는 이런 내면적인
성숙도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리스펙입니다. 저 그렇게 될 거면 50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속도 차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는 한 번 싸우면 화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고민입니다. 바로 화푸는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저는 화가 나면 바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처음 싸웠을 때는 화해할 때까지 무려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한데 남편이 풀릴 때까지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싸우고 화해할 때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먼저 화해를 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화해하는 꿀팁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분들 익명 네, 속도 차이 신혼부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2년 됐습니다. 네. 24시간까지 얘기를 안 해봤다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놀랐고요. 보통 부부는 2달까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짧은 게 아니라 신혼이라서. 아니 24시간 신혼이면은 2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집동물 같은 사람인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야생동물 같냐 집동물 같냐 굳이 묻는다면 그걸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좀 칭찬과 인정은 받은 적이 있어? 어때? 힘들다고 할 때 위로를 좀 받은 적은 있어?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한 야생동물처럼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게 좀 심해요. 이 남자들은 누구를 경험했냐면 권위주의자를 경험해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빠고 넌 자식이고 너 몇 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컸나 보니까 위로와 칭찬을 되게 못 받은 거예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야생동물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낳는데 야생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의 3, 4, 50대, 특별히 4, 50대 남자는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뭘 받았냐면 주의와 경계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빠 뭐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이 새끼야.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막 동생들 전부 아빠가 키우고 있어. 칡. 원래 시험 합격한 게 주제였는데 뭐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빠 인생 스토리로 칙으로 칙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은 이제 생각해요. 아,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안 돼. 그러하니 우리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잡아보시고 우리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선생님이 좀 집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야생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저는 완전 야생동물처럼 자란 것 같아요. 가장 그 야생동물처럼 자라게 한 어떤 뭐 원인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집이 엄청 보수적이었고 아버지가 뭐 표현을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제가 뭔가 좀 찡찡댈 때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참고 살아라. 약간 이러신 분이고 좀 요즘엔 좀 저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자라와가지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푸는 방식에서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야생동물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야생 동물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지들 영역에서만 살아요. 그럼 같이 모여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그 뭐 양, 임팔라. 예? 임팔라. 임팔라. 뭐 같이 모여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약간 순둥순둥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야생 동물들은 전혀 종이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면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아프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폐쇄적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런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들어갔네? 새꼬챙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새꼬챙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야, 안 나와? 나와. 나 지금 24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렇게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새꼬치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 아니면 엄청 빨리 나와서 그 여자를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자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리고 집을 찾아오기가 힘들어.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만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이 남편이 하는 일은 되게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도 되고 리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이렇게 자꾸 동굴 들어가? 공구리 쳐버려 이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이 가장 자기가 편안한 인간에게만 보여주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근데 너무 미안하죠. 왜 그걸 왜 아내한테 해요? 어렸을 적 내 부모가 받아줬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 좀 받아준다, 내 남편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도 많고 너무 내가 극단적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또 그래. 아이고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그 야생동물이 녹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집동물이 귀여움을 부리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도 다른 분들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그 아이들이 있다면 자꾸 그 아이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원인도 모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그들은 오히려 나 때문에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들에게 내 과거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터치해주라? 쉽진 않죠. 오늘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려면 무슨 말 좀 큰 소리로 하고 싶어요? 과거의 나의 결핍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밤에도 싸우고 왔는데 어젯밤이면 아직 안 풀렸겠네요. 동굴에 계실 텐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이럴까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왔는데 너무 항상 이제 싸울 때마다 회피하는 나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이 많아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화해 용기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남자가 돼볼게. 사랑해.